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2026년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한다는 미군 내부의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이와 관련된 타이완 환주 따짠센이라는 프로그램의 분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양안 전쟁을 시뮬레이션 하느라 바쁩니다. 사무엘 파파로 미 인태사령관은 2027년 침공설을 시기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산케이 신문이 미 제3해병 원정군의 브라이언 커그 중령을 이용해 2026년서를 보도했습니다. 사실 중국이 타이완을 2026년에 침공한다, 2027년에 침공한다는 얘기는 아닌 말고인데, 타이완의 분석가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다소 현실에 가깝습니다. 산케이 신문이 인용한 미국 현역 중령 브라이언 커그의 보고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커그는 2026년 중국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어서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민족주의의 호소에 타이완 통일을 선언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그리고 타이완에 공격을 가해 남부지역 3분의 1과 펑후 군도를 점령합니다. 포격과 사이버 공격을 가해 타이완의 방공망과 전력, 통신을 마비시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와 관련해 타이완 대기수 반지정은 2026년, 2027년 침공설은 그 연도 설정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정 연도 거론은 개인의 추측에 따른 것으로 마구잡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쟁 발발에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으며, 이는 단순히 양안 문제도 미중 문제도 아닌 글로벌 문제라고 말합니다. 또 청년 실업률 20% 돌파가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발상도 황당무계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사정을 좀 이해하면 알 수 있는 문제라면서 양안 전쟁은 경제 문제도 사회 문제도 아닌 주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무슨 전쟁을 하는데 타이완 남부 3분의 1을 점령하는지 모호한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군이 리엔허 리젠 포위훈련을 할 때도 타이웨이 시내 한커우지에 진입한다는 등 구체적인 공격 시나리오도 공개되는데, 뜬금없이 남부지역 점령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양안 관계는 지금 이 시점이나 2026년부터 심지어 2029년까지 계속 불안할 수 있다면서, 미국이나 일본은 아무렇지도 않게 언제 전쟁 난다고 떠들어도 타이완인들은 거기에 동요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산케이가 보도한 전쟁 시뮬레이션에서 중국은 오키나와 카데나 기지와 아오모리현의 미자와 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합니다. 또 요코스카 미 해군 기지의 칠함대도 엄청난 손실을 입습니다. 칠함대 사령관이 전사하고 블루리지 등 두 척의 양육 강습함과 조지 워싱턴호 항모가 파괴됩니다. 따라서 해병 제3 원정군의 보급과 지원이 마비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총체적으로 제1도련이 뚫린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군사 전문가 아태 박무잡집 총편집 정지원은 타이완 해협만의 군사 충돌과 미군까지 증원군으로 개입하는 경우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후자는 극단적인 경우라면서,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끌어들여 전쟁을 국제화하는 상황에서 미 항모까지 격침되면 미중 양국은 핵전쟁으로 갈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지원은 분쟁이 타이완의 핵 공격으로 국한될 경우는 인도, 파키스탄 간의 공중전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육전이 벌어질 경우는 우크라이나와는 또 다르다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끊임없는 외부 군사 지원을 받아 소모전과 지구전을 벌여왔지만, 타이완에 대해 중국은 고강도의 단기전을 벌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단 미사일을 퍼부어 군사기지와 장비를 부수고, 그 다음에는 대규모 무인기 공격이 이루어질 것이며, 또 그 다음에는 외부 지원을 저지하는 차원에서 철저한 봉쇄가 가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다른 시사평론가 펑화가는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큰 교훈이라면서 타이완 공군은 중국에 맞설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타이완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50대 미라지 2차는 라팔보다도 1.5세대 뒤진 기종이라 퇴물로 평가했습니다. 그나마 F-16V가 중국의 J-10과 1대1로 맞설 수는 있지만, 인도 파키스탄 공중전에서 보듯 독파이팅이 아니라 조기 경보기와 지상 레이더까지 결합된 시스템 대결에서는 중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펑화학과는 미라지 2000과 IDF, F-16을 다루는 타이완 공군 파일럿들이 기량은 뛰어나지만 헝산 주유소와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헝산 주유소는 타이베이에 있는 전시 벙커입니다. 타이완군은 데이터 링크 모으고 전자전 능력을 거의 갖추지 못했습니다. 중화권 전문 유명 싱크탱크 로디엄 그룹의 2022년 추산에 따르면 중국이 타이완 해협을 봉쇄할 경우 글로벌 경제 손실은 2조 달러입니다. 또 타이완 해협을 이용하는 중국의 수출입 무역 규모도 연간 1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진핑이 경제적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을 벌일지의 문제는 간단치 않습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이 2027년 중국 침공설을 흘리는 이유는 시진핑이 네 번째 임기를 맡을 가능성이 큰데 자신을 모택동과 같은 반열에 올리려면 타이완을 함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여러 차례 국제 무대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의 도발에 절대 넘어가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시사평론가 추민관은 지적했습니다. 추민관은 또 중국군이 훈련을 하던 도중에 실전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이 영내에서 함정수나 전투기수 등 전력 면에서 크게 밀리기 때문에 미군은 무인정, 무인기, 미사일 전력 통합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7함대 사령관 사무엘 파포로에 따르면 타이완 해협은 전 세계 60%의 무역량과 반도체 칩의 90%가 지납니다. 이게 마비되면 세계적으로 수천만에서 많게는 1억이 실업자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은 왜 자기네들이 패배하는 군사 충돌 시뮬레이션을 열심히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사실 중국은 지금 타이완을 침공해도 쉽게 점령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시진핑의 4연임에 맞춰 침공할 것이라는 상상은 좀 엉뚱합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으면 시진핑이 전쟁을 일으켜 내부 불만을 해소한다는 상황 가설도 판에 박힌 엉터리입니다. 또 결정적으로 미국은 타이완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 패배할 공산이 크다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네들이 진다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판에 한국이 분쟁에 발을 걸칠 합리적인 이유는 아예 없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미국은 요즘 믿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아무 말이나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